기원전 1900년경 인류 최초의 계획도시 중 하나인 모헨조다로는 죽음의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하수 시설과 규격화된 벽돌집을 자랑하던 문명의 빛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랜 기후 변화로 생명줄이었던 인더스강의 물길이 바뀌고 서쪽 메소포타미아와의 교역마저 끊기면서 도시는 고립되었습니다. 비옥했던 땅은 황무지로 변했고 사람들은 살기 위해 동쪽 겐지스강의 낯선 밀림으로 떠밀려가야 했습니다. 찬란했던 청동기 문명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 수천 년간 흙더미 아래 잠들게 됩니다. 기원전 1500년경 중앙아시아에서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온 아리아인들이 펀자브 지방에 나타났습니다. 철제 무기와 빠른 전차를 앞세운 이들은 원주민들을 정복하며 겐지스강 유역으로 세력을 넓혔습니다. 유목민이었던 이들은 정착 농경을 시작하며 새로운 사회 질서를 세워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수의 정복자인 아리아인은 자신들의 순수성을 지키고 다수의 피지배층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엄격한 신분 구분이 필요했습니다. 사제 계급인 브라만을 정점으로 하는 카스트 제도가 태동한 것입니다. 자연신을 찬양하는 베다 경전과 함께 브라만교가 정착되면서 인도 사회는 견고한 신분 질서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 겐지스강 유역은 도시화와 상업의 발달로 풍요로웠지만 엄격한 신분제와 형식적인 제사에 대한 회의감이 팽배했습니다. 왕족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한 시타르타 역시 인간의 생거병사에 대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존 브라만교의 권위주의는 급변하는 사회와 대중의 영적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타르타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붙다가 되어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수행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자비와 평등을 강조한 불교는 억압받던 민중과 신흥상인 계급에게 새로운 구원의 빛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261년 인도 최초의 통일 제국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은 참혹한 칼림과 전투 현장에서 오열했습니다. 정복 전쟁의 승리자였지만 눈앞에 펼쳐진 지옥도는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완성하기 위해 무자비한 전쟁을 벌였으나 그 대가가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입니다. 충격을 받은 아소카 왕은 무력에 의한 통치를 버리고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그는 살생금지와 자비를 담은 다르마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선포하며 제국 곳곳에 석주를 세웠고 이는 불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뻗어나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4세기 초 들어선 굽타 왕조는 분열되었던 북인도를 재통일하며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일으켰습니다. 이 시기 인도는 종교, 예술,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굽타 왕조가 힌두교를 적극 후원하며 브라만 중심의 전통 질서를 되살렸고 이것이 고전 문화가 만개하는 토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힌두교 법전인 마누 법전이 완성되고 엘로라와 아잔타 석굴 사원 같은 부류의 예술품이 탄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도적이라고 느끼는 문화적 원형의 대부분이 바로 이 황금기에 완성된 것입니다. 12세기 말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세력이 힌두쿠시를 넘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강력한 기마 부대를 앞세운 그들은 델리를 점령하고 잇따라 왕조를 세우며 인도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북인도의 힌두 왕국들은 끊임없는 내전으로 국력이 약해져 있었고 종교적 열정으로 무장한 이슬람 군대를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다신교의 나라 인도의 유일신을 믿는 이슬람교가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인도 대륙은 사원 파괴와 개종 그리고 두 문명의 거대한 충돌과 융합이라는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6세기 후반 무굴 제국의 3대 황제 악바르는 제국의 진정한 안정을 위해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슬람 전국 왕조였지만 다수의 힌두교 백성을 적으로 돌려서는 제국을 유지할 수 없음을 간파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 간의 화합만이 제국의 번영을 보장한다고 믿었습니다. 악바르는 힌두교도에게 부과하던 세금을 없애고 힌두 공주와 결혼 동맹을 맺는 등 적극적인 포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관용의 리더십 덕분에 무굴 제국은 종교 갈등을 넘어 인도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습니다. 17세기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은 세상을 떠난 왕비를 기리기 위해 제국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22년간의 대공사 끝에 100색의 보석 같은 타지마할이 완성되었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건축 비용은 국고를 바닥내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이는 제국의 쇠락을 앞당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샤자한은 아들에 의해 아그라 요새에 유폐되었고 자신이 만든 타지마할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쓸쓸한 말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18세기 중반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하며 벵골 지역의 통치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단순한 무력 집단이었던 그들이 거대 제국 인도를 집어삼키는 야심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굴 제국이 내부 분열로 무너져가는 틈을 타 영국은 뛰어난 군사력과 교묘한 이간책으로 인도 영토를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산업혁명을 위한 원료 공급처와 시장이 필요했던 영국은 인도를 철저히 수탈하기 시작했고 인도는 영국의 가장 중요한 식민지, 왕권의 보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857년 영국군 용병으로 일하던 인도인 세포이 들이델리 인근에서 총구를 거꾸로 돌렸습니다. 지급된 신형 소총 탄약통에 힌두교와 이슬람교에서 금기시하는 기름이 발라져 있다는 소문은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종교적 문제를 넘어 지난 100년간 쌓여온 영국의 가혹한 수탈과 인종차별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항쟁은 인도 전역을 뒤흔들었지만 무자비하게 진압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동인도 회사는 해체되고 인도는 영국 왕실의 직접 지배를 받게 됩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식민 지배가 극에 달했을 때 마하트마 간디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총칼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영제국에 저항하는 사티아그라하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1930년 소금세에 저항하며 걸었던 소금 행진은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간디는 무력으로는 제국을 이길 수 없으며 도덕적 우위만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직접 물레를 돌려 옷을 지어 입으며 영국의 경제적 속박을 거부한 그의 저항은 잠들어 있던 인도인들의 민족의식을 깨웠고 독립을 향한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1947년 8월 15일 델리의 붉은 성에는 마침내 인도의 국기가 휘날렸습니다. 길고 긴 식민 지배가 끝나고 독립을 맞이했지만 거리는 환호와 비명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독립 과정에서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해 결국 인도는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쪼개지게 된 것입니다. 국경선이 그어지자 양쪽 종교인들은 살기 위해 목숨을 건 대이동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수십만 명이 학살당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피로 얼룩진 분단은 오늘날까지도 인도 역사의 가장 아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